봄날의 토요일, 맑은 하늘과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는 날이었다. 한국 작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희망의 빛 어린이 신경감각 재활센터가 특별한 행사를 위해 문을 열었다. 그곳에서는 센터의 도움을 받는 아이들의 성과를 축하하는 감사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가족들, 의사들, 치료사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야생화와 파스텔톤 풍선으로 장식된 마당에 모여들었다. 참석자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존재는 은퇴한 안내견 하루였다. 이제는 치료견으로 활동하는 하루는 차분한 성격과 조용한 지혜로 센터의 마스코트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아무도 그날이 하루의 존재가 단순한 위안을 넘어 무언가 더 큰 의미의 상징이 될 날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민지는 행사 준비를 돕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불안했다. 2살 전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고 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준우를 임신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임신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향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에 매주 찾아가 기도했고 준우는 모든 예상을 뒤엎고 건강하게 태어났다. 하지만 생후 몇 개월 만에 준우에게서 발달 지연 징후가 나타났고 그것이 희망의 빛 센터와의 인연의 시작이었다. 하루는 특히 준우와 깊은 유대를 형성했다. 치료 세션마다 하루는 준우 곁에 앉아 그의 작은 움직임마다 반응했다. 때로는 다른 아이들이 울 때 먼저 달려가 위로해주기도 했다. 센터의 원장인 김 박사는 하루의 특별한 능력을 일찍부터 알아보았다. 하루는 보통 치료견과는 달라요. 감정적 신호를 읽는 능력이 탁월하죠. 어쩌면 그의 이전 경험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안내견으로서 인간의 미묘한 신호를 읽도록 훈련받았으니까요. 그날 행사에서 민지는 다른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바빴다. 준우가 최근에 보인 진전에 대해 나누는 것은 그녀에게 큰 기쁨이었다. 한때는 준우가 정상적인 발달을 할 수 있을지 의심했지만 이제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행사 준비가 한창일 때 어른들이 마지막 세부 사항을 챙기고 아이들은 자원봉사자들의 감독해 놀고 있었다. 민지는 잠시 준우를 잔디밭에 펼쳐진 활동, 매트 위에 내려놓았다. 하루는 평소처럼 준우 옆에 누웠다. 준우는 웃으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손을 뻗어 하루의 코를 만졌다. 이 광경은 센터의 일상적인 모습이었고 이것이 두 사람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면이었다. 민지가 몇 분 후 돌아왔을 때 준우와 하루가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준우를 안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빠른 확인 결과 아무도 준우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민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준우가 어디 있어요? 누가 준우 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김 박사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수색을 시작했다. 문은 모두 닫혀 있었어요. 아무도 수상한 움직임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두 진정하시고 센터 구석구석을 살펴봅시다. 하지만 10분의 수색 후에도 준우와 하루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제 공포가 모든 사람의 얼굴에 드러났다. 민지는 다리의 통증도 잊은 채 센터 주변을 뛰어다녔다. 준우야, 준우야. 그녀의 절박한 외침이 봄바람에 실려 퍼졌다. 경찰이 호출되었고 아동 경보 시스템이 활성화되었다. 평화로웠던 행사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센터 직원들은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지만 어떤 출구로도 하루와 준우가 나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그들이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 같았다. 경찰은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유괴? 하지만 왜 개까지 데려갔을까? 게다가 보안 시스템을 우회할 만큼 정교한 계획이라면 다른 흔적이 있어야 했다. 준우가 혼자 기어갔을까? 그러나 13개월 된 아기가 문을 열고 나갈 수는 없었다. 더구나 하루가 자발적으로 센터를 떠날 이유도 없었다. 김 박사는 하루의 훈련 기록을 살펴보았다. 하루는 10년 동안 안내견으로 일했어요. 그는 규칙과 경계를 매우 잘 이해합니다. 허락 없이 담당 구역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후가 되자 수색 범위가 확대되었다. 인근 주민들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드론이 공중에서 지역을 스캔했고 탐지견들이 냄새를 추적했다. 민지는 센터 사무실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어머니가 옆에서 위로했지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어. 단 1분이라도 눈을 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민지는 자책했다. 이때 김 박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민지 씨, 전화가 왔어요. 민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5km 떨어진 시골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회 관리인이 오후 청소를 위해 문을 열었는데 김 박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하루가 제단 앞에 앉아 있었대요. 준우는 담요에 쌓여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고요.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렸다. 어떻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직 자세한 상황은 모릅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두 사람 모두 괜찮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그곳으로 가봅시다. 교회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 교회, 그녀가 준우를 임신했을 때 매주 기도하러 갔던 바로 그 교회였다. 어떻게 하루가 그곳을 알았을까? 어떻게 13개월 된 아기와 함께 5km나 되는 거리를 갔을까? 그 사이에는 가을도 있고 비포장도로도 있었다. 민지의 마음속에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교회에 도착했을 때 소방차와 경찰차가 이미 주차되어 있었다. 민지는 다리의 통증도 잊은 채 차에서 뛰어내려 교회 안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녀는 그 광경을 보았다. 준우는 소방대원의 품에 안겨 있었고 하루는 그 옆에 앉아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지쳐 보였지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다. 준우야. 민지는 달려가 아들을 품에 안았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준우는 엄마를 보고 방긋 웃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루는 조용히 일어나 민지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그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듯한 소방대장이 민지에게 다가왔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두 사람 모두 건강하게 발견되었습니다. 의료진이 곧 도착해 정밀 검사를 할 거예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직도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루가 어떻게 준우를 데리고 여기까지 온 거죠? 김 박사가 교회 입구에 서서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다. 센터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은 쉽지 않아요. 2개의 가을을 건너고 비포장 도로를 지나야 해요. 하루가 그 길을 어떻게 알았는지, 더구나 준우를 어떻게 데리고 왔는지는 미스터리예요. 교회 관리인인 노인이 다가왔다. 저는 매주 이맘때 교회 청소를 해요. 오늘 문을 열었을 때 개가 제단 앞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그 개가 아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마치 그들이 이곳에 오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요. 민지는 노인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억해냈다. 이 교회는 제가 준우를 임신했을 때 매주 기도하러 오던 곳이에요. 의사들이 임신이 위험하다고 했을 때 저는 이곳에서 희망을 찾았어요. 김 박사의 눈이 커졌다. 민지 씨, 혹시 치료 세션 중에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요? 하루가 있을 때? 민지는 생각에 잠겼다. 네, 여러 번이요. 준우에게 태어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어떻게 이 교회에서 기도했고 그가 기적처럼 태어났는지.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흥미롭군요. 하루가 그 이야기를 들었고 어떤 식으로든 이 장소의 중요성을 이해했을 수도 있겠네요. 의료진이 도착하여 준우와 하루를 검사했다. 두 사람 모두 약간의 탈수 상태였지만 심각한 부상은 없었다. 하루는 체력 소모의 징후를 보였지만 그것 외에는 괜찮아 보였다. 의사는 준우를 병원으로 데려가 더 자세한 검사를 하기를 권했다. 예방 차원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런 상황 후에는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민지는 하루의 목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너는 정말 특별한 개구나, 하루야. 하루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이해와 지혜가 담겨 있었다. 소셜미디어에 이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기적의 안내견, 아기를 신성한 장소로 인도하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하루가 준우의 위험을 감지하고 그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고 믿었다. 다른 이들은 더 영적인 설명을 제시했다. 어쨌든 하루의 행동은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였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누구도 이 사건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지 예상하지 못했다. 준우와 하루의 기적적인 발견 이후 뉴스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지역신문은 첫 페이지에 이 이야기를 실었고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특별 보도를 내보냈다. 기적의 안내견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전국으로 퍼졌다. 민지는 준우를 품에 안고 병원 침대에 앉아 있었다. 의사들은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어떻게 13개월 된 아기가 그런 여정을 거쳐 아무런 상처 없이 돌아올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담당 의사가 말했다. 준우는 약간의 탈수 상태였지만 그것 외에는 완벽하게 건강해요. 마치 누군가가 그를 매우 조심스럽게 보호한 것 같아요. 민지는 준우의 작은 손을 잡았다. 하루가 그랬어요. 하루가 준우를 지켰어요. 의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런 것 같네요. 하지만 어떻게 개가 아기를 5km나 데리고 갈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에요. 이 질문은 모두의 마음속에 있었다. 김 박사는 센터로 돌아와 하루의 상태를 확인했다. 하루는 피곤해 보였지만 평소와 같은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김 박사는 하루의 훈련 기록을 다시 살펴보았다. 10년간의 안내견 경력, 뛰어난 훈련 점수, 그리고 은퇴 후 치료견으로 전환된 특별한 이력. 하지만 어떤 기록에도 하루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암시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교회 주변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영상을 발견했다. 교회 근처의 작은 상점 카메라에 하루와 준우가 찍혀 있었다. 하루는 준우를 등에 태우고 있었다. 담요가 일종의 안전벨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영상을 본 모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이런 건 불가능해요, 동물 행동 전문가가 말했다. 개는 본능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무언가를 운반하지 않아요. 특히 인간 아기를 이런 식으로 등에 태우는 건. 영상은 더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었다. 하루는 여러 번 멈춰 준우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한 장면에서는 가을개 준우를 내려놓고 자신의 몸으로 그를 덮어주는 모습이 보였다. 마치 천을 유지시켜 주려는 듯했다. 민지는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믿을 수 없어요. 하루가 어떻게 이런 걸. 영상이 공개되자 전국에서 동물 행동 전문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서울대학교의 동물인지 연구팀이 희망의 빛 센터를 방문해 하루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연구팀 책임자인 박 교수가 말했다. 개가 이런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이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에요. 더구나 감정적 기억과 연결된 장소를 찾아간다는 건. 연구팀은 하루의 일상을 관찰하며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했다. 특히 그들은 하루와 준우의 상호작용에 집중했다. 민지는 센터로 돌아와 일상을 회복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사람들이 그녀와 준우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기자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왔다. 가장 큰 변화는 민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났다. 제가 항상 불안해했어요. 그녀는 김 박사에게 말했다. 준우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제 신체적 한계 때문에 그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가 당신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준 것 같네요. 그러나 이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겼다. 어떻게 하루가 그 특정 교회를 목적지로 삼았는지, 어떻게 준우를 그렇게 멀리 데리고 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왜 그랬는지. 과학자들은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했고 종교인들은 이를 신성한 징조로 해석했다. 지역신문의 한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썼다. 우리는 항상 인간의 지능과 의식을 우월하게 여겨왔다. 하지만 하루의 행동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동물들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교회에서는 특별 감사 예배가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준우의 안전한 귀환을 축하했다. 하루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조용히 민지 옆에 앉아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듯이 평온해 보였다. 예배 중에 노인 목사가 일어나 말했다. 우리는 종종 기적을 찾기 위해 하늘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적이 네 발로 걸어 우리 곁에 있기도 합니다. 그의 말에 많은 이들이 감동했고 하루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이제 그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무언가 더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다. 연구팀은 하루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설을 세웠다. 가장 유력한 이론은 하루가 민지의 감정적 신호를 포착하고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교회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이었다.
개는 인간의 감정 상태에 매우 민감해요. 박 교수는 설명했다. 특히 안내견은 인간의 미묘한 신호를 읽도록 훈련받았죠. 하루는 민지가 그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감정적 변화를 감지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어떻게 하루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장소를 찾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준우를 그렇게 안전하게 운반할 방법을 알았을까? 과학자들은 더 많은 질문에 직면했다. 한편 센터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센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기부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자원봉사자들도 늘어났다. 김 박사는 이런 관심을 통해 센터를 확장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직원회의에서 말했다. 하루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셈이죠. 민지도 이런 변화에 동참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부모들과 나누기 시작했고 특히 신체적 한계를 가진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제가 항상 불완전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우리의 한계는 때로는 다른 방식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준우도 놀라운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사건 이후 그의 발달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치료사들은 이런 변화를 신기하게 여겼다. 마치 무언가가 그의 내면에서 깨어난 것 같아요. 언어 치료사가 말했다. 준우가 더 반응적이고 집중력이 좋아졌어요. 하루와 준우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다. 하루는 준우의 모든 치료 세션에 함께했고 그의 작은 성공마다 기뻐하는 듯했다. 때로는 치료사들이 시도하기도 전에 하루가 준우를 특정 활동으로 유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루가 준우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물리치료사가 말했다. 마치 그들 사이에 특별한 언어가 있는 것처럼요. 센터의 다른 아이들도 하루에게 끌리기 시작했다. 하루의 존재만으로도 아이들이 더 편안해하고 치료에 더 잘 반응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김 박사는 이런 현상을 하루 효과라고 이름 붙였다. 연구팀은 이런 상호작용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들은 하루가 아이들의 감정 상태를 어떻게 읽고 반응하는지, 특히 언어적 소통이 어려운 아이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구했다. 하루는 우리에게 동물 매개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박 교수는 말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개들이 훨씬 더 깊은 수준의 공감과 이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타났다. 일부 과학자들은 하루에 행동이 과장되었거나 잘못 해석되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동물의 행동을 인간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 비평가가 말했다. 하루의 행동에는 분명 합리적인 설명이 있을 겁니다. 종교계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일부는 이를 신성한 개입으로 보았고 다른 이들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자연스러운 유대의 결과로 해석했다. 이런 논쟁 속에서 민지는 자신만의 결론에 도달했다. 저는 설명을 찾지 않기로 했어요. 그녀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중요한 건 결과예요. 하루가 준우를 안전하게 지켰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와닿았다. 어쩌면 모든 일에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어떤 일들은 그저 경이로움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루의 행동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실험을 설계했다. 특히 그들은 하루가 어떻게 그 특정 교회를 찾아갔는지 알아내려 했다. 한 실험에서 그들은 민지가 다른 의미 있는 장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하루가 듣도록 했다. 그리고 나서 하루의 반응을 관찰했다. 놀랍게도 하루는 특정 장소들에 대한 이야기에 더 주의 깊게 반응했다. 특히 민지의 감정적 반응이 강한 이야기일수록 그랬다. 하루가 인간의 감정적 기억에 반응하는 것 같아요. 박 교수는 말했다. 이것은 매우 복잡한 인지 과정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하루가 어떻게 준우를 운반했는지 이해하려 했다. 연구팀은 하루에게 다양한 크기와 무게의 물체를 운반하도록 시도했지만 하루는 인형조차 등에 태우려 하지 않았다. 이것은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하루가 그날만 특별한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김 박사는 말했다. 마치 그날만 특별한 임무가 있었던 것처럼요.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새로운 발견이 있었다. 교회 관리인이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던 중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 교회에서 20년 전에 일어난 사건에 관한 기록이었다. 그 기록에 따르면 비슷한 상황이 전에도 있었다. 어린 소년이 길을 잃었을 때 한 개가 그를 교회로 인도했다는 이야기였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개의 이름도 하루였다는 것. 물론 현재의 하루는 아니었지만 이름의 일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연결이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이 발견은 새로운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하루의 이야기는 더욱 신비로워졌다. 20년 전 교회 기록의 발견은 하루의 이야기에 새로운 차원을 더했다. 김 박사는 즉시 그 오래된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소년을 구한 개의 주인을 찾아내려 했다. 며칠의 조사 끝에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믿기 어려울 거예요. 김 박사는 민지에게 말했다. 20년 전 그 개의 주인은 지금 하루의 이전 훈련사였던 이 선생님이었어요. 민지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김 박사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 특별해요. 그들은 이 선생님을 만나기로 했다. 이 선생님은 현재 은퇴하여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그는 김 박사의 연락을 받고 놀랐지만 기꺼이 만남에 응했다. 민지, 김 박사 그리고 하루는 이 선생님의 집을 방문했다. 조용한 시골 마을의 작은 집이었다. 이 선생님은 문 앞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70대의 온화한 인상의 노인이었다. 하루는 이 선생님을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꼬리를 흔들었다. 하루야 잘 지냈니? 이 선생님은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이 선생님은 차를 대접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20년 전 일이라 그때 제 개 이름도 하루였어요. 우연의 일치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개는 특별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개들 중에서 가장 영리했죠. 그날 폭우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어린 소년이 산에서 길을 잃었고 마을 사람들이 수색대를 조직했죠. 하루가 갑자기 집을 뛰쳐나갔어요. 몇 시간 후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루와 소년을 발견했죠. 소년은 무사했어요. 민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하지만 지금의 하루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였다. 저는 항상 개들 사이에 특별한 연결이 있다고 믿어왔어요. 마치 그들이 서로의 기억이나 경험을 공유하는 것처럼요. 김 박사는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론이네요. 이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그저 노인의 허황된 생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40년 넘게 개들과 함께 일해왔어요. 때로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목격했죠. 그는 하루를 바라보았다. 이 하루는 제가 훈련한 마지막 안내견이었어요. 은퇴 직전에 만났죠. 처음부터 특별했어요. 마치 그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지는 이 선생님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다. 그의 이야기에는 미신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도 담겨 있었다. 하루가 준우를 교회로 데려간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가 물었다. 이 선생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정에 민감해요. 특히 안내견은 인간의 필요를 이해하도록 훈련받았죠. 하루는 아마도 당신의 감정적 기억을 감지했을 거예요. 그 교회가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잠시 멈추고 하루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왜 그날 하필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그건 하루만 알겠죠.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하루는 조용히 방 한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마치 모든 대화를 이해하는 듯했다. 이 선생님은 그의 훈련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다. 저는 항상 개들을 동등한 존재로 대했어요.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 여겼죠. 특히 하루와는 특별한 유대가 있었어요. 김 박사는 궁금했다. 혹시 하루에게 어떤 특별한 훈련을 시켰나요? 물건을 운반하거나 특정 장소를 찾아가는 등에? 이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표준 안내견 훈련만 받았어요.
하지만 하루는 항상 훈련 이상의 것을 보여줬어요. 마치 그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죠.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선생님은 하루와 함께한 수많은 일화를 들려주었다. 그 중에는 하루가 보여준 놀라운 지능과 공감 능력에 관한 이야기도 많았다. 돌아가는 길에 민지는 생각에 잠겼다. 이 선생님의 이야기는 하루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하루가 단순한 개 이상의 존재일 수 있다는 가능성. 김 박사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었다. 이 선생님의 이야기는 흥미롭지만 우리는 여전히 과학적 설명을 찾아야 해요. 하루의 행동에는 분명 논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는 자신의 노트를 살펴보았다. 내일 서울에서 동물행동 전문가들과 회의가 있어요. 우리가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할 예정이에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다. 때로는 과학적 설명보다 더 깊은 진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그날 밤 민지는 준우를 재우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루는 준우의 침대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하루야, 너는 정말 특별한 존재구나. 그녀는 속삭였다. 어떤 이유에서든 네가 준우를 지켜줘서 고마워. 하루는 그저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다음 날 서울대학교에서 특별 세미나가 열렸다. 동물의 인지와 공감, 하루 사례 연구라는 제목이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하루의 행동을 분석했다.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었다. 어떤 학자들은 하루가 인간의 감정적 신호를 읽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다른 이들은 하루가 과거의 훈련이나 경험을 활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가장 흥미로운 이론은 집단 기억 개념이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동물들은 종 전체의 경험을 어떤 형태로든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 선생님의 직관과 일치했다. 개들 사이에 특별한 연결이 있다는 그의 말이 떠올랐다. 세미나 중에 한 신경과학자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는 개의 뇌에서 인간과 유사한 거울 뉴런 시스템을 발견했어요. 이 뉴런들은 개가 인간의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는 대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루의 경우 이 시스템이 특별히 발달했을 수 있어요. 이 발표는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하루가 민지의 감정적 기억을 읽었다는 이론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었다. 하지만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어떻게 하루가 그 특정 교회를 찾아갔을까? 어떻게 준우를 그렇게 안전하게 운반했을까? 세미나가 끝난 후 민지는 하루와 함께 그 교회를 다시 방문했다. 그녀는 하루의 행동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다. 교회에 도착하자 하루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다. 그는 천천히 제단으로 걸어가 그 앞에 앉았다. 마치 그곳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인 것처럼. 민지는 하루 옆에 앉아 글을 쓰다듬었다. 여기가 특별한 곳이니 하루야? 그녀가 물었다. 하루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평화가 담겨 있었다. 그때 교회 관리인이 다가왔다. 다시 오셨군요. 그가 인사했다. 하루도 함께요.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네네, 이곳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요.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교회에는 오래된 이야기가 많아요. 사람들이 위로와 희망을 찾아오는 곳이죠. 그는 잠시 멈추고 하루를 바라보았다. 저는 개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고 믿어요. 어쩌면 하루는 이 장소의 특별함을 느꼈을지도 모르죠. 민지는 관리인의 말에 생각이 깊어졌다. 그녀는 이곳에서 준우를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기억했다. 그 감정이 이곳에 남아있을까? 하루가 그것을 감지했을까? 그날 저녁, 민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하루와 준우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일들. 그녀는 이 경험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리하고 싶었다. 나는 항상 내 신체적 한계 때문에 좋은 엄마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썼다. 하지만 하루는 내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표현될 수 있다는 것. 민지의 일기는 점점 책으로 발전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부모들과 나누고 싶었다. 특히 신체적 제약을 가진 부모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 책을 쓰는 과정에서 민지는 하루의 행동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왜가 아니라 무엇일지도 모른다. 하루가 왜 그렇게 했는지보다
그의 행동이 무엇을 가져왔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하루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센터는 더 많은 자원을 얻었고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민지는 자신감을 찾았고 다른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기 시작했다. 준우는 놀라운 발전을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깊은 연결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김 박사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동물 매개 치료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제목의 이 프로젝트는 하루의 사례를 기반으로 동물들이 어떻게 인간의 감정적, 신경학적 필요를 감지하고 반응할 수 있는지 연구했다. 이 연구는 많은 관심을 받았고 국제적인 협력으로 확장되었다. 한편 교회에서는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오래된 제단 위에 새로운 스테인드 글라스 창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그 창에는 개와 아기의 모습이 그려졌다. 특정 종교적 상징 없이 단순히 보호와 사랑의 순수한 표현으로. 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지원으로 진행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참여했다. 하루의 이야기는 점점 더 널리 알려졌다. 국내 언론을 넘어 국제적인 관심도 받기 시작했다. 외국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고 하루와 준우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유명해지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민지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녀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하루의 행동을 연구했다. 새로운 실험과 관찰이 진행되었다. 어떤 연구들은 하루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완전한 설명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어쩌면 그것이 이 이야기의 아름다움인지도 모른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남아 있다는 것. 시간이 흐르면서 하루의 이야기는 점점 더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의 놀라운 행동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것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깊은 연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는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힘에 관한 이야기였다. 하루의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졌다. 어느 날 민지는 준우와 하루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준우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고 하루는 항상 그의 곁을 지켰다. 낯선 여성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실례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혹시 기적의 안내견 하루인가요?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네, 맞아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저도 신체적 제약이 있는 엄마거든요. 당신의 용기와 하루의 이야기 덕분에 저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런 만남은 민지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켰다. 그녀의 책이 출판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하루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민지가 바라던 것이었다. 하루가 준우를 교회로 데려간 그날 이후 1년이 지났다. 센터에서는 특별한 기념 행사가 준비되었다. 그날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 이후에 모든 변화를 축하하는 자리였다.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센터의 아이들과 부모들, 치료사들, 연구자들, 그리고 하루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 이 선생님도 특별 초대를 받아 참석했다. 김 박사가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다. 1년 전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하루라는 개가 보여준 놀라운 지혜와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죠. 그 이후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는 센터의 발전과 연구 성과,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놀라운 진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상은 더 신비롭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연결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보호의 본능은 종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 박사의 연설이 끝나자 민지가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지난 1년간의 여정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야기했다. 저는 항상 제 자신을 불완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준우가 태어났을 때 제가 그를 제대로 보살필 수 있을지 끊임없이 의심했죠. 하지만 하루는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도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녀의 말에
많은 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신체적 제약을 가진 부모들에게 민지의 이야기는 큰 위로가 되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하루를 위한 특별한 인정식이었다. 센터의 아이들이 직접 만든 메달이 하루의 목에 걸렸다. 그 메달에는 믿음의 인도자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하루는 이 모든 것을 차분하게 받아들였다. 마치 자신이 한 일이 특별하지 않다는 듯이. 행사가 끝난 후 이 선생님이 민지에게 다가왔다. 하루와 준우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지만 저는 그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말했다. 민지는 궁금해했다. 무슨 뜻이세요? 이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비슷한 이야기들을 수집해 왔어요. 전국 각지에서 동물들이 보여준 놀라운 행동들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특히 치료 동물들이요. 그는 작은 노트북을 꺼냈다. 여기 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자폐증이 있는 소년을 바다에서 구한 돌고래, 주인의 실종을 알린 고양이, 심지어 뇌졸중을 미리 감지한 앵무새까지. 이런 이야기들은 항상 있어 왔지만 하루의 이야기 이후로 사람들이 더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민지는 놀랐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다고요? 이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대부분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마치 동물들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잠시 멈추고 하루를 바라보았다. 저는 하루의 이야기가 이런 이해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과 동물 사이의 깊은 연결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시작이요. 이 선생님의 말은 민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하루의 이야기가 단지 자신과 준우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했다. 그날 밤 민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김 박사에게 연락했다. 저는 하루의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비슷한 이야기들도 수집하고 싶어요. 어쩌면 이것이 동물 매개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김 박사는 민지의 열정에 감명받았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센터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하루 프로젝트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루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특별한 연결에 관한 이야기를 수집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었다. 프로젝트는 빠르게 성장했다. 전국에서 수백 개의 이야기가 접수되었고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보였다. 서울대학교의 박 교수팀은 이 프로젝트의 과학적 자문을 맡았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초감각적 공감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박 교수는 설명했다. 일부 동물들이 인간의 감정과 필요를 감지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가설이죠. 이것은 기존의 과학적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개념이지만 수집된 증거들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요. 프로젝트는 국제적인 관심도 받기 시작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연구자들이 협력을 제안했다. 특히 일본의 한 연구팀은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두 팀의 협력이 시작되었다. 민지는 이 모든 발전에 놀랐다. 처음에는 단지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국제적인 연구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이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그녀는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했고 때로는 해외 컨퍼런스에도 참석했다. 물론 하루와 준우도 항상 함께였다. 준우는 놀라운 발전을 계속했다. 그의 치료사들은 그의 진전에 놀랐다. 준우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언어 치료사가 말했다. 그의 발달 속도가 놀라워요. 마치 무언가가 그의 잠재력을 깨운 것 같아요. 민지는 그것이 하루의 영향이라고 믿었다. 하루와 준우의 유대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하루는 준우의 첫 걸음마를 지켜보았고 그의 첫 단어를 들었다. 흥미롭게도 준우의 첫 단어는 하루였다. 하루 프로젝트가 성장하면서 센터도 함께 발전했다. 더 많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확장되었고 새로운 치료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특히 동물 매개 치료 프로그램이 강화되었다. 하루 외에도 여러 치료 동물들이 센터에 합류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교회도 변화를 겪었다. 오래된 건물이 복원되었고 새로운 스테인드 글라스 창이 설치되었다. 그 창에는 개와 아기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특정 종교적 상징 없이 단순히 보호와 사랑의 순수한 표현으로 이 교회는 이제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곳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위안과 희망을 찾았다. 특히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그곳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였다. 하루 프로젝트의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연결의 순간이라는 개념이었다. 연구자들은 수집된 이야기들에서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다. 많은 경우 동물들의 특별한 행동은 인간과 깊은 감정적 연결이 형성된 순간 이후에 일어났다. 우리는 이것을 공감적 동기화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박 교수는 설명했다. 동물과 인간 사이에 형성되는 특별한 유대의 순간이죠. 이 순간 이후 동물들은 인간의 필요와 감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민지는 이 개념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는 하루와 준우 사이에 그런 특별한 순간이 있었다고 믿었다. 아마도 그것은 준우가 처음으로 하루의 코를 만졌던 그 순간이었을 것이다. 또는 민지가 준우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주던 그 많은 순간들 중 하나였을 수도 있다. 하루 프로젝트는 교육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었다. 학교들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동물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하루는 종종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하루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민지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동물들은 단순한 반려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때로는 변화시키는 존재라는 것을. 이 메시지는 많은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한 초등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제 우리 강아지를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는 제 말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요. 하루 프로젝트의 영향은 교육 분야를 넘어 의료 분야로도 확장되었다.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치료동물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특히 소아병동과 노인 요양시설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 연구 결과 치료동물과의 상호작용이 환자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는 한 대학병원의 소아 중환자실에서 일어났다. 오랜 기간 혼수 상태에 있던 어린 소녀가 치료견의 방문 후 처음으로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의사들은 이것을 하루 효과라고 불렀다. 이 사례는 의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더 많은 연구를 촉발했다. 하루 프로젝트는 법적, 제도적 변화도 이끌어냈다. 정부는 장애인 보조동물의 권리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조동물의 훈련과 인증 과정을 개선하고 그들의 공공장소 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민지는 이 법안을 지지하는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하루와 같은 동물들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의 필수적인 존재예요. 그녀는 국회 청문회에서 말했다.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의무입니다. 법안은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고 하루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루 프로젝트의 또 다른 중요한 성과는 특수교육 분야에서의 혁신이었다. 연구 결과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치료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놀라운 진전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 방법론이 개발되었다. 하루 방법론이라 불리는 이 접근법은 아이들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춰 치료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합하는 것이었다. 이 방법론은 빠르게 전국의 특수교육기관으로 확산되었다. 민지는 이 모든 발전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하루에 단 한 번의 행동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그녀는 종종 그날을 회상했다. 처음에는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찼던 그 날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순간으로 기억되었다. 하루 프로젝트가 2년째를 맞이할 무렵 민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프로젝트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했다. 그녀의 연구 주제는 동물 매개 치료와 신경 발달 장애였다. 저는 이 분야에 더 깊이 기여하고 싶어요. 그녀는 김 박사에게 말했다. 하루가 우리에게 보여준 가능성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김 박사는 그녀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당신은 이미 이 분야에 큰 기여를 했어요. 학문적 배경을 갖추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민지의 대학원 진학은 순탄치 않았다. 살배기 아들을 키우며 공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그녀의 신체적 제약도 여전히 존재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물론 하루는 항상 그녀 곁에 있었다. 하루는 민지가 공부할 때 준우를 돌보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했다. 때로는 민지가 지칠 때 하루가 그녀의 책을 물어 치우기도 했다. 마치 이제 쉬어야 해라고 말하는 것처럼. 민지의 연구는 빠르게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논문은 권위 있는 학술지에 게재되었고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녀는 국내외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물론 하루와 준우도 종종 함께했다. 준우는 이제 3살이 되었고 놀라운 지능과 공감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특히 동물들과 깊은 유대를 형성했다. 하루뿐만 아니라 센터에 다른 치료 동물들과도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 준우는 하루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김 박사는 말했다. 그는 동물들의 신호를 읽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루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성장했다. 이제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발전하여 전 세계의 연구자들과 실무자들을 연결했다. 매년 하루 컨퍼런스가 개최되어 최신 연구 결과와 실천 사례가 공유되었다. 이 컨퍼런스는 동물 매개 치료 분야의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았다. 모든 성공과 발전 속에서도 민지는 하루의 건강에 대한 걱정을 놓을 수 없었다. 하루는 이제 고령의 개였다. 그의 움직임이 느려지기 시작했고 때로는 피곤해 보였다. 수의사는 하루가 나이에 비해 건강하지만 그의 나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지는 하루의 활동 일정을 조정했다. 그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고 특별한 식단과 영양제를 제공했다. 하지만 하루는 여전히 준우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준우가 어디를 가든 따라갔고 밤에는 항상 그의 침대 옆에서 잤다. 어느 날 민지는 하루가 준우를 데리고 갔던 그 교회를 다시 방문했다. 이제 그곳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복원된 건물, 새로운 스테인드 글라스 창, 그리고 많은 방문객들. 하지만 제단 앞에 앉아있는 하루의 모습은 여전히 같았다. 그는 마치 그곳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인 것처럼 평온해 보였다. 민지는 하루 옆에 앉아 글을 쓰다듬었다. 네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그녀는 속삭였다. 너는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켰어, 하루야. 하루는 그저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이해와 평화가 담겨 있었다. 교회를 나오면서 민지는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하루 프로젝트는 이제 견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의 연구도 인정받고 있었다. 준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그의 발달 장애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변화했다. 더 이상 자신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하루 덕분이라고 느꼈다. 한 마리의 개가 그렇게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민지는 하루의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의 놀라운 행동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것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깊은 연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는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힘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하루의 이야기가 시작된 지 5년이 흘렀다. 민지는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동물 매개 치료연구소의 소장이 되었다. 그녀가 설립한 이 연구소는 하루 프로젝트에서 발전한 것으로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기관이 되었다. 준우는 이제 6살이 되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반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그는 놀라운 사회성과 공감 능력을 보여주며 빠르게 적응했다. 선생님들은 그의 동물에 대한 특별한 이해력에 감탄했다. 준우는 학교 동물원 방문 때 정말 놀라웠어요. 담임 선생님이 민지에게 말했다. 동물들이 그에게 특별히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평소에 사람들을 피하는 동물들도 준우에게는 다가갔죠. 하루는 이제 매우 고령이 되었다. 그의 털은 거의 하얗게 변했고 움직임도 훨씬 느려졌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맑고 지혜로웠다. 그는 여전히 준우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매일 아침 그를 학교 버스까지 배웅했다. 민지는 하루의 나이를 고려해 그의 일상을 조정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공식적인 치료견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연구소에 매일 함께 갔다. 그곳에서 그는 일종의 명예 멘토로 여겨졌다. 새로운 치료견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있는 모습은 흔한 광경이었다. 마치 그의 지혜를 흡수하려는 듯했다. 하루는 다른 개들에게도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연구소의 동물 행동 전문가가 말했다. 그들은 하루의 차분함과 집중력을 배우는 것 같아요. 하루 프로젝트는 이제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고 매년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그해의 컨퍼런스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민지는 기조연설을 맡았다. 그녀는 이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며 지난 5년을 돌아보았다. 하루에 단 한 번의 행동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동물 매개 치료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지. 컨퍼런스 준비 중에 민지는 하루가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인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많이 쉬었고 때로는 음식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수의사는 종합검진 후 민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루의 나이를 고려하면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에요. 그는 정말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의 몸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요. 민지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하루가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현실을 직면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수의사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는 아직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그저 매우 피곤한 것 같아요. 아마도 몇 개월. 어쩌면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준우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했다. 준우와 하루의 유대는 너무나 깊었다. 그날 저녁 민지는 준우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하루가 매우 나이가 많고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설명했다. 준우는 잠시 조용히 생각하더니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 엄마, 나 알아요. 하루가 곧 하늘나라에 갈 거라는 거. 하루가 나에게 말했어요. 민지는 놀랐다. 하루가 너에게 말했다고?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하루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루는 내가 이제 혼자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지는 아들의 놀라운 통찰력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준우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이해와 수용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컨퍼런스가 다가오면서 민지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이 행사를 하루를 기리는 자리로 만들고 싶었다. 하루 레거시 어워드라는 새로운 상을 제정하여 동물 매개 치료 분야에 탁월한 기여를 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하기로 했다. 첫 번째 수상자는 당연히 하루 자신이었다. 컨퍼런스 첫날 세계 각국에서 온 500여 명의 참가자들 앞에서 민지는 감동적인 기조 연설을 했다. 5년 전 한 마리의 개가 보여준 놀라운 행동이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하루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인간과 동물 사이에 깊은 연결에 대해 가르쳐준 스승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동물들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들은 우리의 감정과 필요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일까? 그녀는 하루 프로젝트의 성과와 전 세계적인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하루의 건강 상태에 대해 언급했다. 하루는 이제 매우 고령이 되었습니다. 수의사는 그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그의 유산을 기념하고 계속해서 그가 시작한 일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모든 참가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하루는 민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컨퍼런스 둘째 날 하루 레거시 어워드 시상식이 열렸다. 민지는 하루를 단상으로 데려왔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위험 있게 걸었다. 준우가 특별히 디자인한 메달이 하루의 목에 걸렸다. 메달에는 믿음의 인도자, 영원한 우리의 스승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참가자들은 다시 한번 기립박수를 보냈다. 많은 이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들 모두가 하루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이다. 시상식 후 특별한 영상이 상영되었다. 하루의 일생과 그가 미친 영향에 관한 다큐멘터리였다. 영상에는 하루가 준우를 구한 그날의 CCTV 영상, 센터에서의 일상, 그리고 전 세계 각지에서 하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선생님이 나타났다. 이제 80대가 된 그는 여전히 맑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40년 넘게 개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 중에서도 하루는 특별했어요. 마치 그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죠. 개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현재에 충실하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없이도 깊이 소통하는 방법을요. 다큐멘터리가 끝나자 참가자들은 다시 한번 기립 박수를 보냈다. 많은 이들이 하루에게 인사하기 위해 앞으로 나왔다. 그들 중에는 하루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사람들, 하루 프로젝트를 통해 도움을 받은 아이들과 부모들, 그리고 하루의 방법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특별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었다. 참가자들은 모두 하루가 준우를 데려갔던 그 교회로 향했다. 이제 그곳은 하루 메모리얼 가든으로 알려진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곳이 되었다. 그 정원은 치료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특히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참가자들이 정원에 모이자 준우가 앞으로 나왔다. 이제 6살이 된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하루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가 말했다. 하루는 저를 구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동물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루가 저에게 준 선물은 영원할 거예요. 준우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다. 특히 민지는 아들의 성장한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정원 중앙에는 작은 동상이 세워져 있었다. 개와 아기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었다. 동상 아래에는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다. 이 세 단어는 하루 프로젝트의 핵심 가치였다. 참가자들은 동상 주위에 모여 잠시 묵념을 했다. 그것은 하루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더 넓게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특별한 유대를 기리는 순간이기도 했다. 행사가 끝나고 민지와 준우, 그리고 하루는 잠시 정원에 남았다. 하루는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평화로운 기색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동상 앞으로 걸어가 그 앞에 앉았다. 마치 5년 전 교회 제단 앞에 앉았던 것처럼. 민지와 준우는 하루 옆에 앉았다. 하루야 고마워. 민지가 속삭였다. 네가 우리 삶에 가져다 준 모든 것에 감사해. 준우는 하루를 꼭 안았다. 하루, 너는 내 영원한 친구야. 그가 말했다. 네가 내게 가르쳐 준 것들을 절대 잊지 않을게. 하루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하루는 준우의 침대 옆에서 평소처럼 잠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하루의 마지막 밤이었다. 아침에 준우가 깨어났을 때 하루는 평화롭게 영원한 잠에 들어 있었다. 준우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는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안녕 하루, 너는 이제 하늘에서 쉴 수 있어. 나는 괜찮을 거야. 네가 나를 충분히 강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 하루의 떠남은 슬펐지만 동시에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 민지와 준우는 하루의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로 했다. 하루는 희망의 빛 센터 뒤뜰에 있는 특별한 장소에 안장되었다. 그의 무덤 위에는 작은 동상이 세워졌고 많은 이들이 찾아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하루가 떠난 후 준우는 더욱 동물들에게 관심을 보였다. 그는 종종 센터의 새로운 치료견들과 특별한 유대를 형성했다. 그중 한 마리, 별이라는 이름의 젊은 골든 리트리버는 특히 준우에게 끌렸다. 별이 하루를 닮았어요. 센터의 트레이너가 말했다. 같은 지혜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죠. 민지는 준우와 별의 관계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은 마치 하루의 정신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았다. 1년 후 민지는 하루를 기리는 특별한 책을 출판했다. 믿음의 인도자, 하루의 유산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하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가 시작한 모든 변화와 영향에 대해 담고 있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수익금은 모두 장애 아동을 위한 치료견 훈련 프로그램에 기부되었다. 준우는 이제 7살이 되어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었다. 그는 특히 과학과 동물학에 관심을 보였다. 저는 커서 동물 의사가 될 거예요. 그가 민지에게 말했다. 하루처럼 동물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민지는 아들의 꿈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하루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성장했다. 이제는 전 세계 30개국 이상에서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고 수천 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었다. 연구 분야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 특히 동물 공감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이론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일부 동물들은 인간의 감정적, 신경학적 상태를 감지하는
특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민지의 연구소는 이 분야의 선두주자였다. 하루가 떠난 지 5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준우와 특별한 유대를 형성했던 별이 임신을 했고 5마리의 강아지를 낳았다. 그중 한 마리는 특별했다. 그는 하루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같은 지혜로운 눈빛, 같은 차분한 태도, 준우는 즉시 그 강아지와 연결되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하루예요. 그가 말했다. 다시 만나서 반가워 하루. 민지는 아들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고 어쩌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그것은 하루의 유산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증거였다. 새로운 하루는 준우의 충실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는 놀라운 지능과 직관을 보여주었고 곧 치료견 훈련을 시작했다. 민지는 때때로 첫 번째 하루의 영혼이 이 새로운 하루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어쩌면 이 선생님의 말이 맞았을지도 모른다. 개들 사이에 특별한 연결이 있다는 그의 직관. 하루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개의 놀라운 행동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것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깊은 연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는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힘에 관한 이야기였다. 민지는 종종 그날을 회상했다. 처음에는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찼던 그 날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순간으로 기억되었다. 하루에 단 한 번의 행동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의 정신이 계속해서 살아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하루를 통해, 준우의 열정을 통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하루 프로젝트를 통해 하루의 유산은 영원할 것이다.